자, 미국이 공격한다. 그러니 근로자들 군복 입고 출근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려질 정도로 평양 그리고 북한 전역 긴장 상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자들이 군복 입고 출근한다. 이건 어떤 의미죠? 북한 근로자들은 대개 그 노농저기군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이 한 570만 명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교도대원들이 한 60만 명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도 우리처럼 비상을 걸거든요. 네. 비상태세가 5개 단계가 있는데 네. 대개 3단계 전투 동원 태세만 내려도 다 이제 군복을 입고 비상처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김정은이 현재 당 1, 2비서도 하고 군 최고사령관도 하고 네. 국방위 1위원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 정군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이 비상이 전투태세가 걸리면은 모든 권한이 군 최고사령관한테 전시 계엄사령관처럼 그 권한이 옵니다. 근데 형식적이나마 당 1비서나 국방위 하면은 국방위원회나 당 같으면은 정치국 뭐 중앙위원회는 회의가 있는데 이 최고사령관은 오직 명령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최고사령관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북한 주민이 말하는 그 소위 혁명무력이라는 게 네. 인민군 120만에다가 예비군 570만 하면은 890만 명이 무려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 혁명무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를 조장해가지고 5월에 있는 당대회도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친다 이런 걸 말함으로써 최강국 미군을 상대해서 이 공화국을 지키는 이 김정은이 수호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저 뒤에 뿌리가 너무 창피해요. 네. 그렇게 놓고 백성들한테는 수뇌부를 결사 보유하라니까 네. 네. 저거 뭐 최강 미군에 맞서 싸운다 그러고 수뇌부로 결사 보유하라니까 좀 말이 안 맞고 좀 웃기는 얘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이제 저분들이 군인입니까? 군복을 입은 근로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비군 하면은 조금 좀 현역하고 많이 낮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예비군이 거의 현역 수준입니다. 네. 특히 교도대 60만 명은 바로 현역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노농저기군도 거의 현역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미군이 최고 수뇌부를 칠 것이다 하고 북한이 겁을 먹은 표현이 대목이요? 나왔습니다.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할 때 2003년도에 할 때 네. 공개된 작전 계획을 보게 되면요. 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작전 계획은 5로 나갑니다. 5027, 502로 나가는데 네. 중동에서의 미군 작전 계획 5플랜 보게 되면 1000단위로 나갑니다. 네. 근데 1001, 1002, 1003 계획이 쭉 나오는데 그 초기 단계에 뭔가 하면요. 그 미국은 그러니까 중동에 미 군사력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대도 없고. 그래서 네. 차례차례 부대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무기하고 합쳐갖고 훈련을 하고 차례차례 단계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전에 들어가는 게 그 유명한 충격과 공포를 준 이라크 프리덤 워가 되는 건데 네. 지금 한반도에는 미군이 전진 배치돼 있고요. 와사탄이라고 해서 필요한 탄약들이 여기 배치가 돼 있고 부대도 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필요했던 몇 가지 작전 계획은 필요 없죠. 근데 지금 키 리졸브하고 네. 폴 리걸, 독수리 훈련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을 위해서 부대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 부대들은 네. 이미 전개되어 있는 장비하고 합쳐져 갖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면은 네. 북한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참수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네. 인간 사슬이라 그럴까요? 자기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 800만의 예비군을 동원한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북한 주민한테 하는 얘기겠죠. 미국이 우리 수뇌부를 친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전투 태세를 강조하니까 그동안 큰 소리 쳐온 군사강국은 허풍이란 말이냐 이런 비웃음이 나온다는 건데 이 RFA라는 것 자유아시아 방송 간간히 이제 뉴스에 인용되고 하는데 이 신뢰도랄까 공신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RFA요? 네. RFA 세죠. 미국이 아시아 좀 반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심리전 방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보를 가지고 심리전을 하는데 저기 RFA 서울 사무소도 있는데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네. RFA든 네. 아니면 우리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든 간에 네. 북한 그 권력 핵심부에 대한 얘기는 뭐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주민들의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래도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저 얘기는 주민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만 한 얘기죠. 근데 저게 네. 허풍이라는 비웃음은 나오고 있지만
네. 수뇌부를 보유한다 이러는 게 네. 우리 군대하고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는데 북한군의 임무는 그 수뇌부를 보유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그 세뇌처럼 돼 있어가지고 개인의 군대처럼 돼버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쟁 같은 건 이게 정의의 전쟁이냐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허풍 수준이지만 네. 저렇게 해서라도 정당성을 부여해야 김과 왕조가 유지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움직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미사일 부품 공장까지 방문했다는 거거든요. 자, 북한이 영상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곳 어딘가요? 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이라는데 태성 기계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성 기계 공장. 그런데 이제 미사일 냄새는 안 나는 공장인데 저기서 만드는 게 미사일 부품이군요. 그렇죠. 뭐 다 이렇게 이름은 위장하죠. 미사일이라는 네. 이름을 쓰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 남포에 있을 겁니다. 예, 평양에서 남포. 가까운. 네. 예, 남포에 있는 건데 미사일 공장입니다.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자꾸 북한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군부대를 자꾸 현지 지도를 함으로써 세계 최강인 미국과 맞짱 뜨는 우리 김정은 원수 이런 걸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네. 자, 실제로 저 조선중앙TV에서는요, 이제 찬양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는데, 자, TV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눈에 띄는 건데,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을까요? 저 발걸음 노래가 김정은이가 이 후계자 시절부터 나왔습니다. 청년대장 발걸음. 그 네. 이솔주가 병사의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일약 김정은의 눈에 들지 않습니까? 네. 이 김정은이가 이제 병사로서 김정은이 군 경력이 없다 보니까 네. 병사로 몰래 군을 보냈습니다. 네. 또 황병서가 이제 조직기도 그걸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김정은 청년 꼬마 대장이 가신 그 발걸음 할아버지가 걷고 아버지가 걷던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대장이 걷는 그 발걸음을 북한군에서 한 대장 정도 돼야 명령을 내리나 봐요. 네. 그걸 따라하자 하면서 지금은 저보다 더 하겠습니다. 대장님 말씀만 하셔 하겠습니다. 그게 또 나오거든요. 2월의 기상이라는 게 결국 김정일의 생일하고 관련된 그렇죠. 네. 네, 2월 16일 그 날짜에 맞춰 역시 노래 가사도 맞춰진 것 같네요. 자, 이 발걸음이라는 것, 3대 세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김대장이란 말 등장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출발을 예고했던 노래인데, 자,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북한 TV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도 이제 대비태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군도 훈련 더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장면도 공개하고 하는데 오늘 제주 지역 해역에서 훈련한 영상을 군이 공개한 게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해역 훈련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어떤 거죠? 네, 저게 PSI 훈련입니다. 북한에서 어떤 무기를 쓰고 가는 의심되는 선박이 있으면 우리 해군과 해경이 합동으로 해서 세워서 검색하는 훈련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훈련인데 왜 제주 해역에서 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주 남방에서 12해리가 벗어나면 공해거든요. 네. 공해상에서 세우는 훈련으로 보이는데 저 배가 서라고 해서 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기서 아마 우리 헬기를 타고 들어갈 겁니다. UDT가 들어가서 예, 이 장면은 뭐죠? 이제 UDT 대원들이 이제 헬기 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공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전에 우리 아덴만에서 그 배 한 번 구한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네. 들어가서 기관부를 점령하고 검색을 할 겁니다. 강제 검색입니다. 저거 말고 이제 네. 잠수함을 찾는 훈련을 또 같이 합니다. 대잠 초계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북한 상선이 네. 상선을 가장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밑에 또 잠수함이 따라올지도 모르니까 대잠 초계 훈련도 같이 병행함으로써 네. 예, 그래서 이번 훈련에는 잠수함도 우리 2척을 동원해가지고요. 밑에 네. 북한 잠수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 저 UDT가 굉장히 셉니다. 1개 여단 정도가 있는데 저 팀들이 투하가 되면서 제압을 하면서 검색을 하고 이거는 상당히 큰 변화인데 PSI에 가입한 게 지난 꽤 되는데 MB 정부 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제주협 통과하도록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안 했는데 이제 정부의 방침이 180도 바뀐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사진만 몇 장 공개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제주 해역에서 우리 군 훈련한 것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저 동작이라든지 작전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네. 스틸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얼굴도 공개하면 곤란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오늘 이제 2005년 15년 10월 14일에 쓴 글인데요. 이제 통일부를 위해 쓴 글로 보이네요. 이 의미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이 그 바로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세계 나아가서 결국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일부 이제 개청일을 맞아서 2월 29일 날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런 무슨 과거 이력하고 좀 관련된 게 있는 겁니까? 원래 이 통일부가 네. 그 통일교육 차원에서 네. 통일교육원 본관하고 네. 또 교육원 등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역대 대통령 휘호를 네. 이렇게 전시해 왔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부 개청 그 47주년을 맞아서 네. 그 박 대통령의 그 휘호 써놓은 것을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전달을 받은 겁니다. 네. 자,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건데 대통령이 붓글씨 쓰는 거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는데 계속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붓글씨는 뭐 잘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 계속 잘 연습을 해왔나 쓰셨고 보네요. 김대중 대통령도 잘 쓰셨고 김영삼 대통령 휘호도 대도부분 유명한데 그 다음 네. 대통령분들은 별로 안 쓰셨죠.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쓰셨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안보 상황 관련된 뉴스 저희가 좀 첫머리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김기호 교수님 두 분이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